1단원이 3학년 1학기 과학 1단원은 물질의 변화하고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물질의 변화부터 보면은 물질이 변화하는 거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 변화하고 그 다음에는 화학적 변화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가 않고 뭐만 변합니까? 모양이나 상태 등 결국에는 뭐냐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배열. 그러니까 분자든 이온이든 얘네 원자든 얘네들의 거리가 가깝던지 아니면은 멀어지던지 하는 배열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력에 의해서 컵이 깨진다 또는 종이가 접어지거나 잘라진다, 음료수 캔을 찌그린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 경우는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김이 서린다. 이거는 뭐가 뭘로 변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경우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해도 원래 물질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 자체는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내용인데,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 향수병에 막에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져버린다. 즉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 용해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일종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입자, 용매 입자 사이로 용질이 섞여 들어가는 혼합되는 거를 용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설탕을 물에 녹이면은 용해가 된다. 따뜻한 물에 코코아를 녹인다. 즉 원래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는 전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화학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화학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자의 배열, 거리 이런 것들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라는 거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학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이 반응 뭐라고 합니까? 연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양초가 탄다, 종이를 태운다, 가스가 연소하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는 앙금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온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이온 간 결합.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에 질산납을 넣으면은 노란색 앙금인 PbI2 아이오딘이나 납이 생성이 된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보면은 뭐 발포종을 넣으면은 기포가 발생을 하거나 달걀 껍데기하고 묽은 염산 또는 식초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는 뭐 철이 녹슨다. 이 반응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해요. 과일이 있는 것도 산화, 김치가 씌어지는 것도 산화예요. 그 다음에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걸 갈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산화 또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처럼 성질이 변해버리던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반응은 뭐라고 그런다? 화학 변화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 변화에서 입자의 배열 변화를 보게 되면은 물리 변화는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중요한 게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즉 분자의 배열, 즉 거리만 변해요. 거리. 그러니까 근데 저게 꼭 분자만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도 존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온, 원자 이런 것들도
예,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온 결정도 있고 원자 결정도 있고 그다음 뭐도 있어요? 금속 결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분자라고 나왔지만은 대표가 이제 분자라.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로 정의를 하니까 예, 저렇게 정의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분자 말고도 이온도 있고 예, 원자도 있고 금속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이 결정의 배열, 거리만 변하기 때문에 예, 물리적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합니다. 물질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만 변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예, 원자의 배열. 왜 그러냐면은 분자는 원자끼리 결합해서 되는데 그 분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원자의 배열은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하고 개수도 안 변해요.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도 예, 물리적 변화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즉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소리는 본래의 결합이 끊어지고 예, 새로운 결합이 예, 생성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전기 분해를 해주면 물 분자가 분해되면서 원래의 구성하던 예, 수소와 산소 분자로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소하고 산소는 물의 성질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고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의 예, 종류도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얘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건 물리 변화건 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정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학 변화 전후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왔죠.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 전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의 예,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화학 반응식 한번 봅시다. 자, 화학 반응하고 화학 반응식. 자, 보면은 화학 반응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 반응 전 물질하고 새로운 물질이 예, 생성이 되는 반응을 바로 화학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변하지가 않고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결합하는 물질이 달라져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된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된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수소 분자 2개하고 그 다음에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된 산소 분자 하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결합된 물 분자 예,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소가 산소가 돼. 여기서는 수소 결합했고, 여기서는 산소 결합했지만은 산소 수소 결합으로 결합하는 원자 종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화학 반응 전에 수소 원자는 몇 개였어요? 총 4개. 산소 원자는 몇 개? 2개. 수소 원자 몇 개? 4개. 산소 원자 2개. 그러니까 원자 종류 개수가 똑같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화학식하고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화학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를 전부 다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분자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분자식, 이온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온식,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리고 수식을 써주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도 화학식을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식은 우리 중학교 2학년까지 원소 기호도 배우고 이온도 배우고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거 같은 경우는 수소, 물, 산소, 과산화수소.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분자예요, 분자. 얘네들은 분자.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분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요거 탄소로 돼 있는 건 이거는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원소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로만 돼 있는 거 뭐 있어요? 숯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마그네슘하고 구리, 얘네들은 뭐예요? 금속 결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꼭 분자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를 화학식으로 써주면 분자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온을 써주면 이온식, 이렇게 써주면 그냥 화학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은 나타낼 때 보면은 수식을 나타내 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A 더하기 B가 C가 된다. 즉 왼쪽에 있는 무슨 물질이 반응 물질이 오른쪽에 있는 생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수식에서는 우리가 뭐 A 더하기 B는 C 형태로 등호를 쓰지만 얘는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현을 해줍니다. 앞쪽에 있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반응 물질에서 얘를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통은 다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소는 H2, H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H는 원자하고 반응할 때는 분자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H2, 산소도 O2, 물은 H2O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맞춰줘야 돼요? 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개수.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수소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를 1로 계산을 해보면 수소가 몇 개? 원자 개수로 보는 거예요. 2개. 2개. 맞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요? 1개. 근데 이쪽은 산소 원자가 몇 개? 2개. 그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얘가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하나가 되죠. 그쵸?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요, 다 뭘로 써줘야 되냐면은 자연수로만 써줘야 돼요. 양의 정수로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유리수로는 잘 쓰지 않아요. 따라서 양변에다 뭘 곱해주면 됩니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H2 더하기 O2는 2H2O.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맞출 때는 유리수를 써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써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양의 정수 형태로만, 자연수의 형태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썼다고 틀리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원래 올바른 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화살표는 실제로 이렇게 변하지만 일종의 등호도 숨어 있는 거예요. 등호의 역할은 뭐다?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같다라는 의미로 등호로 등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는 일단은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그 다음에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반응물에서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가 몇 개고 생성되는 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할 때의 반응물질의 개수, 생성물질의 개수, 그 다음에 당연히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개수비예요, 개수비. 개수비 앞에 써져 있는 요 숫자. 수학에서 AX는 뭐 BY 이렇게 써 있으면 요 앞에 있는 게 개수잖아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로 나왔어요?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끼리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분자끼리 반응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가 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분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분자가 아닌 이온이나 다른 물질이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분자수의 비하고 개수비는 성립을 안 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하고 개수비가 이게 같아지려면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이 전부 다 무슨 물질 뭐였을 때만 분자였을 때만 분자였었을 때만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는 원자 크기, 모양, 질량,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질량은 알 수는 없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모를까. 이 식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1페이지부터 14, 아니다. 15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은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처리 독선다 화학 변화. 그죠? 이거는 화학, 이거는 물리 변화, 이거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아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는 화학이 아니죠. 물리 변화, 이것도 물리 변화, 이거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4번은 이 물리변화, 화학변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원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는 화학변화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얘도 화학변화고 얘 물리변화, 얘 물리변화. 이렇게 되겠죠? 화학변화 일어날 때 원자의 개수는 안 변합니다. 원자 종류도 안 변하죠. 배열은 변하고 물질의 성질도 변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7번은 화학 반응,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OXO. 그 다음에 9번은 요거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왼쪽에 수소 원자도 2개, 염소 원자도 2개니까 2. 그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죠? 자, 수소 4개, 4개. 산소 원자 4개, 2개, 산소 하나.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은 물하고 산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죠.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거는 탄산 나트륨이에요. 염화 칼슘하고 반응하면은, 자, 이게 이온과 낭금 생성 반응인데, 자, 이거가 반응을 할 때 이렇게 안에 것끼리 결합을 하고 이렇게 밖에 것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상 결합을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안에 것끼리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요게 흰색 앙금이죠. 나머지가 염화 나트륨이 남는데, 염화 나트륨은 써줄 때 결합할 때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고 몇 개씩 결합했어요? 2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를 N2CL2 이렇게 써주면 안 돼. Na2CL2라고 써주면 안 돼요. 자, 다음에 10번은 지금 수소 분자, 산소 분자, 그래서 물 분자 생기죠? 몇 대 몇? 2개, 하나,
2개. 따라서 EH2 플러스 O2는 EH2O. 그렇죠? 네,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11번.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이죠. 이 반응식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자, 1대 3대 2로 결합합니다. 반응물질은 질소,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 자, 원자 종류 개수는 안 달라집니다. 그죠? 분자수의 비는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1대 3대 2로 반응하죠.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니까. 그 다음에 12번은 디귿하고 리을.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자, 왼쪽은 X, O, X, X, X.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묽은 염산,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이나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나 어차피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성질은 똑같고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는 이거는 연소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는 이 중에서 누굽니까? 가하고 나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열과 빛을 내면서 연소가 되는 거죠. 매우 격렬하게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중에서 뭐다?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고, 왜? 뭐가? 원자 배열이 달라졌죠. 그쵸?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잠깐 자, 화학 반응식 만들어내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뭐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개수를 여러분들 임의대로 맞춰주면 돼. 자, 일단 여기서 딱 봤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누구예요? 산소 개수가 차이가 나죠. 이제 산소 원자가 이쪽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다가 하나 내가 임의로 1을 써줘요. 아무데나. 여기 1을 써줘. 그럼 1, 산소 원자 개수 2개. 그러면은 여기도 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앞에 2. 그러면 구리가 2개. 그러니까 이쪽도 2개. 끝.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산소 앞에다 1을 써줘 봅시다. 그러면은 산소 원자 2개. 얘도 산소 원자 2개. 그럼 탄소가 하나. 그럼 여기도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물이 분해되는 경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물이 하나만 분해된다라고 치면은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가 되려면 여기 1. 산소 원자가 몇 개? 1개. 여기가 2개니까 여기 2분의 1. 그 양쪽에 2를 곱해줘 버리면은 되죠. 그러면은 2대 2대 1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맞춰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마그네슘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염소 원자가 2개 들어가 있죠. 여기를 1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몇 개? 2개. 그러면은 마그네슘 1개니까 이쪽도 하나. 대신에 여기는 H2가 1개.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금속하고 이거 뭐냐면 마그네슘이 금속이에요. 금속과 염산 같은 산이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식. 자, 한번 봅시다. 수소 H2 더하기 산소 O2. 그래서 뭐가 생겨요? H2O. 물이 생겨요. 그죠? 왼쪽에다 써봅시다. 자, H2 더하기 O2는 H2O.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개수를 맞춰봐야 되겠죠? 자, 여기 수소를 앞에 1을 놓으면 원자 2개. 그쵸? 근데 이쪽에 산소 원자가 하나.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왼쪽에도 2분의 1. 그래서 2H2 플러스 O2는 2H2O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니까 물 생성 반응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CO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요거를 하나로 봅시다. 여기를 1이라고 치면 탄소 오른쪽에 생성물질이 몇 개? 원자 1개. 여기도 하나. 그럼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산소가 하나죠. 근데 여기서 산소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얘를 개수를 바꿔버리면 얘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산소 원자가 몇 개면 돼? 1개면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산소 몇 개? 2개. 여기도 산소 2개.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CO 플러스 O2는 2CO2.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마그네슘 MgO예요. 자, 그러면 산소 원자 개수가 왼쪽에 몇 개? 2개. 여기를 1로 치면 그럼 얘도 2개니까 2. 마그네슘 2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탄산마그네슘하고 염화칼슘. 그 여기서 탄산칼슘이 빠지면 염화 나트륨이 나왔죠? 근데 염화 나트륨은 몇 개가 생겨야 돼? 그럼 ENaCl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질문 있어요? 없어? 네. 질문 없으면 뒤에 16부터 18은 숙제로 합시다. 19페이지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 규칙 뒤에 조금만 나가봅시다. 자, 요거는 내신 쑥쑥이랑 실력 탄탄은 숙제로 하고, 자, 화학 반응의 규칙. 자,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배우는 규칙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모든 화학 반응식에 다 적용이 되는 법칙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법칙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라부아지에는 화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굉장히 화학의 기틀을 많이 잡은 과학자예요. 그래서 즉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 다음에는 반응이 끝난 후에 만들어진 생성물질의 총 질량값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이나 물리 변화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근원은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건 원자설이라고 하는 돌턴의 원자설을 기반으로 해요. 돌턴은 원자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돌턴이 원자를 정의를 했고요. 그 원자들의 새로운 결합으로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질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합니다. 왜?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화학식의 개수를 맞춰주는 근본 원리도 바로 뭐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한번 봅시다.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어차피 질량은 어느 경우라도 변하지 않아요. 예, 어느 경우라도 변하지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앙금 생성 반응은 다 뭐끼리 반응하는 거냐면 이온끼리 반응하는 거예요. 이온. 네. 대부분의 이온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온끼리 결합한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요. 이게 이온들이 물에 잘 녹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이 결합할 때는 무슨 이온하고 무슨 이온하고 결합해요? 이온하고 이온이 결합할 때는 염화 나트륨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해 있어?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해 있죠. 무슨 이온이랑 무슨 이온이 결합합니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물 분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산소를 두고 양쪽에 수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수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요. 기본적으로 물은. 그래서 물은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마찰 전기에서 그 에보나이트 막대를 털가죽에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가져가 보면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전하를 띠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이온들은 당연히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용해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용해가 일어나는 원리가, 그게는 용질하고 용질 입자간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녹여주는 용매하고 용매간 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질끼리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인력과 용매끼리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녹아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하나의 힘이 더 있지. 용매, 용질간 인력,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존재해요. 실제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 녹아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무슨 힘이 이 중에서 제일 세야 돼? 용질하고 용매간 인력이 용질끼리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더 커야 돼요. 용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더 커야 되고, 그럼 녹아 들어가는데, 앙금이 왜 안 녹냐면 용매 용질간 인력, 즉 물이 이온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이온끼리 결합하고 있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요. 질산은도 물에 녹아요. 근데 염화은은 안 녹아요. 왜? 물이 염소랑 나트륨을 각각 잡아당기는 힘이 나트륨하고 염소끼리 서로 결합하고 있는 힘보다 큰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질산이온이랑 은이온이랑 결합하고 있는 힘보다 물이 은이온을 잡아당기는 힘, 물이 질산이온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염화은이 생기면은 염화이온이랑 은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물 분자가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녹지 않고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질산 나트륨은 녹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순서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온끼리 결합할 때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안에 것끼리 결합시켜주고 밖에 것끼리 이렇게 결합시켜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녹고 얘네들은 앙금이지만 어차피 이온의 종류와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질량이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그럼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탄산 칼슘하고 묽은 염산 또는 금속과 산, 그러니까 탄산 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반응하고요. 금속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은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여기서 염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떻게 돼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밀폐된 상태에서 반응을 시킨 거와 이렇게 뚜껑을 연 상태에서 반응을 시킨 거의 차이는 뚜껑을 열어놓으면 생성된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 둘의 질량 차이만큼 결국에는 뭐가 발생한 겁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까지 합쳐주면은 어차피 전체 질량의 합은 어떻다? 같다. 그렇죠.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가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인데 근데 이게 강철솜이나 아니면은 마그네슘의 연소처럼 이 금속이 연소되는 경우랑 나무 또는 종이처럼 탄소, 수소를 포함한 물질이 나무 또는 종이 또는 양초처럼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를 포함한 물질이 연소가 되는 경우랑 이렇게 강철솜처럼 철하고 마그네슘 또는 구리처럼 금속이 연소되는 경우랑 달라요. 약간 즉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생겨요? 산화철.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뭐가 생겨요?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생겨요.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해도 산화 구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생성된 물질이 기체가 아니에요. 고체예요. 즉 닫힌 용기에서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면 모든 일정하게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일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철이나 마그네슘에 붙은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늘어난 산소 질량만큼 결합한 산소 질량만큼 어떻게 돼요? 질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합한 산소 질량만큼, 그러니까 철 플러스 산소의 질량이 산화철이 되는 거고, 이 산화철에서 철의 질량을 빼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양초의 연소 또는 양초나 나무나 종이는 탄소나 수소를 포함을 하는데,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연소를 시키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수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연소를 시키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물이 생성이 돼요. 물 또는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데, 자,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재가 남고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탄소, 수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당연히 닫힌 용기면 질량이 일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열린 용기는 발생한 이 기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질량이 날아간 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치? 그래서 나무나 종이에 더하기 산소의 질량은 재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합한 거하고 어떻게 된다?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닫힌 용기냐 열린 용기냐의 차이에서 이제 생성된 거 중에 기체가 생성이 되면은 밀폐가 안 됐으면은 날아간 만큼 질량이 주는 거고, 얘는 밀폐가 안 됐으면은 결합한 만큼 질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생성 물질이 기체냐 기체가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6문제만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자,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OXX, 그 다음에 2번은 원자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같습니다. 같다. 자, 4번은 OXO, 그 다음에 5번은 감소, 증가, 일정,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맨 마지막 거는 질량 보존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자, 공기 중에서 강철솜 21g, 철 Fe2를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산소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됐습니까? 예, 산화철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걸 강철솜 21g을 예, 가열한 후에 질량을 측정했더니만 산화철이 27g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반응한 산소는 몇 g? 6g? 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